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치아 지킴이 시간, 초대석 시간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혜욱 원장님 함께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한 달간 잘 보내셨어요? 네, 비가 많이 오네요. 네, 하셨는데 조금 이제 뜸을 들이셨어요. 네. 바로 답변을 못 하시고. 네, 비가 정말 많이 오죠. 그렇죠. 겨울인데 네. 그때 아마 눈이 잠깐 온 것 같아요. 눈이 한 맞아요, 번, 맞아요. 한 한번 번 왔었죠. 하루 오고 네. 그리고 비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네. 텍사스 오래 사셨잖아요, 원장님. 네네, 25년 살았습니다. 이런 날씨 좀 요즘 날씨가 예전과 좀 다르죠? 어떤가요? 겨울이 뭐 겨울 온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비가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쵸. 옛날보다는. 올해가 유난히 예.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여름에도 장마처럼 비가 올 맞아요,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기가. 네. 예.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늘도 계속 왔고요. 뭐 내일부터는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오늘 또 2월 초대석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저희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제 우리 사람의 치아에 대해서 보면요, 두 세트가 있어요. 두 세트라는 게 우리가 유아 치아가 있고 그리고 영구 치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치아 관리나 우리 치아에 관해서 생각하기만 바쁘지 뭐 다른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물들마다 보면 다이어트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고 그렇죠. 초식 동물도 있고 그리고 뭐 육식 동물도 있는데 다 모든 동물이 이제 유아 치아가 있고 영구 치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네. 그 중에서 특이한 동물 중에 하나가 이제 상어가 있는데 상어는 우리는 이렇게 씹지 않습니까? 네. 씹는데 상어 치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어금니처럼 생긴 게 아니라 뾰족한. 예, 송곳니 다 송곳니처럼 네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상어는 씹지 않고 그냥 턱 구조 자체가 그냥 꽉꽉 깨물어서 삼키는 그런 구조거든요. 아. 그리고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 뭐 뼈도 많을 거고 네. 그리고 딱딱한 음식도 되게 많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어 같은 경우에는 이 무한정으로 치아가 나와요. 죽을 때까지. 아, 그러면 치아가 음식을 먹다가 부러지고 좀 손상되면 또 새로운 치아가 나오고. 예. 그래서 아. 심지어는 이제 연구 결과에 보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치아를 갈 때도 있답니다. 와,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뭐 딱딱한 거 먹었으면 네. 먹다가 부러지면 또 이제 치아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턱 구조를 보면 측면을 보면 이렇게 치아가 나오는 게 톱니바퀴처럼 돼 있어요, 옆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나오고 하나가 부러지면 이제 돌아서 또 새로운 치아가 나오고. 아.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심지어는 이 한쪽이 치아가 7개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돼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보통 평생 동안 치아가 한 2만 개 정도가 치아가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제가 네. 이것을 보면서 만약 사람이 이런 치아를 가졌다면 네. 좋겠죠. 네. 글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런 치아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필요 없을 것 네, 같은데요. 제가 아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치아가 두 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아 치아하고 영구 치아 있는데 유아 치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어린 자녀를 데리고 계신 분들은 아마 들으시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혹은 손자 손녀 있으신 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유치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유치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아 치아가 우리가 베이비 티스 그러죠. 베이비 티스 그러고 뭐 영구치를 뭐 어덜 teeth 그러거나 뭐 permanent teeth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치는 보통 아기가 태어날 때 치아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네. 태어날 네. 때 앞니 2개를 가지고 태어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간혹씩 있기는 있는데 네. 보통은 다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갓난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찍으면 턱 안에 벌써 유아치에 20개의 씨앗이 다 있어요. 치아 씨앗이. 아,
예, 그래서 네. 발달은 밖에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벌써 이제 안에서부터 그 발달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몸의 모든 부위가 그 biological clock이라고 해서 뭐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몸에 네. 발육을 하는 언제 커야 되고 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유아 치아 발달도 그 시계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가장 처음 나오는 치아가 어느 치아죠? 애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보통 이 아래쪽에 앞니. 예, 예, 그렇죠. 네. 아래쪽에 이렇게 앞니 두 개 싹 나오면 되게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 특히 이제 첫 번째 아이 가지신 부모님들은 너무 이렇게 정말 좋아하시죠? 예,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아래쪽 앞니가 한 6개월에서 10개월. 그러니까 이 치아가 나오는 게 언제 딱 나온다는 것보다는 그 레인지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나오고 그런데 또 6개월 전에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10개월 쪽에 가까워서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치아가 이제 아래쪽 앞니 치아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치아 두 개가 있겠죠. 두 개 먼저 나오고 그리고 위쪽 앞니 또 두 개. 이게 그 8개월에서 12개월 네. 이렇게 한 4개월 차이로 4개월에서 한 5, 6개월 차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옆쪽 앞니들. 그러니까 앞니가 송곳니 앞에 있는 네 개는 이렇게 앞에 먼저 두 개가 나오고 뒤에 옆에 있는 그 앞니, 옆쪽 앞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유아 어금니가 나오고 그리고 또 송곳니가 나오고 그래서 네. 이제 또 두 번째 어금니 유아가 나와요. 어금니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들 치아 개수가 다 나왔을 때는 네. 위에 10개, 아래 10개 이렇게 됩니다. 20개. 네, 네. 그래서 20개가 전체가 되고 두 번째 어금니 유아 어금니는 보통 24개월에서 33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0개의 치아가 다 나왔을 때 보통 2살, 그러니까 2살에서 2살 좀 넘겠죠. 2살에서 3살 사이에는 네. 보통 이제 20개의 유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가 이 몸의 성장에 있어서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 키가 성장이 언제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애들은 중학교 때 다 크고 네.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 때 좀 크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체형 면에서도 뭐 몸이 마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좀 뚱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듯이 그 치아 발달 과정이 그 개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애는 치아가 안 빠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주 어린 애들 이제 치아가 영구치가 뭐 나지 않는다 아니면 뭐 너무 빨리 나온다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치아가 미싱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구치가.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치아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들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치아 자체가 이렇게 발육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유전병 같은 경우에서 치아가 예를 들어서 상아 조직이 이렇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상아 조직이 되지 않고 치아가 나와서 쉽게 썩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제가 15년 프랙티스 하면서 본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주 뭐 ectodermal dysplasia라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 치아가 이제 나올 때 이렇게 발육이 덜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은 이제 어떤 시기적인 면에서 치아가 조금 늦게 나오거나 좀 빨리 나온 거에 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구치의 위치에 따라서도 치아 발육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건 정말 우리 성장의 차이가 있듯이 이제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거니까 뭐 유치가 조금 일찍 나오고 늦게 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네. 네. 그런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아이들이 이가 나는 속도도 다르고 또 유치가 빠지는 그 시기도 다르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 유아 치아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유아였을 때 치아가 어떻게 발달됐는지
모르죠.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예,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냥 생각나는 거는 뭐 이따가 치아가 빠진 정도, 네. 예, 그 정도 생각이 나는데 어떤 시기적인 면에서는 언제 빠지고 언제 영구치가 나고 이런 것들은 생각을 못 하시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자녀분이 한 자녀 이상 있고 그리고 이제 치과에 그 전에 데려가셨다면 어느 정도 이제 유아치아에 관한 지식을 이렇게 좀 습득하게 되시는데 네. 이제 자녀가 처음 자녀고 이럴 경우에는 치과를 또 가실 기회가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유아 치아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6살 때 이제 자녀가 6살 때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치아가 빠져야지 영구치가 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치아가 빠지지 않고 나는 영구치가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모든 20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개가 있으면 이제 5살, 6살 되면 앞니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네. 영구치가 나는데 그때쯤 같은 시기에 그 가장 뒤에 있는 유아 어금니 뒤쪽으로 해서 네. 치아들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first molar라고 그렇게 말한 첫 번째 어금니가 영구치가 뒤에 납니다. 그 영구치는 어떤 부모님들은 생각하시기에 치아가 어금니가 빠지지 않았으니까 네. 이것도 유아치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치아가 빠지지 않아도 뒤쪽으로 하나가 더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뭐 6-year molar라고도 말을 합니다. 6살 때 나기 때문에 6살 때 나는 어금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네. 것은 통계상으로 봐서 유아 치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치아에 오래 그러니까 우리 구강에 영구 치아 중에서 우리 구강에 가장 오래 남아 있는 치아예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말은 충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6살 때 나는 영구 어금니가 가장 많이 썩는 치아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보면 자녀분들을 5살, 6살 때 이렇게 데려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애가 뒤쪽에 치아가 잇몸이 아프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네네. 해서 오시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 유아 어금니에 충치가 없다면 대부분 그 6살 때 나는 어금니가 잇몸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상황에서 그것이 애들이 불편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곳에 유치가 있던 자리라서 빠지고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잇몸이 있던 곳에 네, 그렇죠. 이렇게 그 어금니가 나는 그 6-year molar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잇몸을 이제 잇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진짜 아플 수 있겠네요. 처음 날 때. 그렇죠. 네. 이제 보통 티팅 한다 그러는데 다른 네. 치아들도 이제 나을 때 불편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보통 6살 되면 많이 씹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씹다 보면 그 잇몸 쪽으로도 음식이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치아가 다 나면 안 아픈데 이제 뭐 살짝 반만 났다든지 그러다가 잇몸을 잘못 씹었을 때 네. 애들이 아파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살 때 나는 영구 어금니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나는 시기가 동시에 다른 뭐 유치가 빠지고 다른 이가 나는 시기랑 이렇게 겹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금니 쪽은 치아 빠지는 게 유아 어금니는 치아가 9살에서 11살, 12살 뒤에 빠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존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금니가 어떨 때 보면 3개가 있어요. 어. 3개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뒤에가 예를 들어서 뭐 한 8살, 9살 되면 어금니가 3개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2개인데 그런데 그 3개 중에서 가장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영구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어금니가 나는 시기에 이제 앞니들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니들이 빠지면서 어금니로서 또 이제 씹는 기능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믹스 덴티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구치아하고 그리고 그 유아치 같이 같이 공존하는 있는, 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시기가 있으면서 영구치가 나오면서 또 치아 배열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고 그 보통 이제 그 쉽게 말할 때 ugly duckling stage라 그래요. ugly duckling이 그 미운 오리 새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치아가. 왜냐하면 그 과정이 예, 유아치아도 이렇게 빠지게 되고 아. 그리고 치아가 또 반쯤 나오면 또 보기도 이상하고 예, 그런 상황이 ugly duckling stage라 그러는데 그때 네. 보면 mixed dentition이라서 이제 유아치아고
그리고 연구치. 연구체와 같이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네, 참 재밌게 이야기를 하네요. Ugly 예, Duckling Stage라고 예, 또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6살쯤 나는 영구 어금니가 가장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저희 이제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배혜욱 원장님 항상 신청곡 준비해 오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곡인가요? 오늘은 제가 한 2년 전인가 신청을 한 곡이에요. 네. 하림 가수 하림 노래인데 그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 약간 어울리지 않나. 좀 그렇게 밝은 곡은 아닌데 그래도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창문 밖으로 보고 있으면 좀 분위기에 맞지 않을까 해서 선택해봤습니다. 네.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 곡 오늘 신청곡으로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원장님. 왜요? 제가 어제 이 곡을 네. 틀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늘 또 들어도 좋습니다. 네네. 어제 제가 이 곡을 선곡을 했었는데 네. 노래를 들려드리고 제가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리기 전에 제목을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또 라디오를 중간에 틀게 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노래를 네. 듣다가 이 노래 오늘 분위기에 맞고 너무 좋다고 아, 네. 이 곡의 제목이 뭔가요 하고 이제 물어주신 네네. 그런 청취자가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원장님의 선곡 네 오늘도 믿고 듣겠습니다.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듣고 광고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유아 치아 상식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유치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시작했고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 치과를 또 언제 데려가야 하는지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처음 언제 치과에 아이들을 데려가야 하나요? 네. 우선 그 미국 치과협회에 의하면요, 네. 첫 번째 치아가 나고 돌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오,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치아가 보통 6개월 네. 아니면 5개월, 6개월 정도에 나고 돌이 된다는 거는 12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첫 번째 방문을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때 가도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치아가 네. 없으니까. 네. 치아가 뭐 한 2개 정도밖에 없을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뭐 유아 치아 관리에 대해서 이제 있을 관리에 대해서 어떤 음. 올바른 습관을 알려드리는 거하고 네. 뭐 칠솔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상황 그리고 또 어떤 치아 관리의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별히 가서 뭐 어떤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가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이제 애들이 계속 어른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단계적인 면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부모가 도움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네, 치과 가는 것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치아가 나고 나서 이제 돌이 되기 전쯤 그쯤을 해서 이렇게 처음 치과를 방문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들 치아 관리 어떻게 해야 하죠? 보통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치아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네. 없을 때는 구강이 무균 상태예요. 어, 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치아가 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박테리아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균이 생기는데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네. 치아가 나지 않았을 때는 그 일회용 구강 티슈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구입하실 수가 있고 보통 수유 후에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앞니 특히 아래쪽이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뭐 구태여 칫솔이 있는 그런 그 솔이 있는 칫솔을 안 쓰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또 치약을 또 구태여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네. 또 손에 끼는 이런 조그만 고무 칫솔이 있어요. 오. 예, 그런 걸로 이제 닦아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유식을 이제 먹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플렉이라든지 그런 게 나온 치아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쪽 치아가 난 경우에는 이제 손에 끼는 조그만 고무 칫솔 정도로만 하셔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3살이 되면 유아 치아가 다 나와서 뒤쪽 어금니까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칫솔질을 해야 되죠.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고 이제 칫솔질을 그 전에 이제 치아가 나면서 하나씩 해야 되는데 네. 칫솔 머리가 이렇게 작은 어린이 치아가 있어요. 칫솔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보통 전동 칫솔 어린이 전동 칫솔도 있는데 네. 그 헤드가 조그만 그런 전동 칫솔도 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애들은 되게 좋아하고 또 어떤 애들은 이렇게 싫어. 떨려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고 이제 사용을 해보시고 그렇게 도움이 되면 음. 사용을 쓰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쭤보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치약, 아이들 치약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음. 말씀은 하는데 네. 보통 치약이 이제 어린이들 쓰는 것들 중에 이제 불소가 함유돼 있는 게 있고 네. 이제 불소가 없는 게 없는 있어요. 것들. 그 플로라이드라 그러죠, 네. 불소를. 그래서 플로라이드가 없는 치약을 보통 이제 애들 연습시킬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네.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 플로라이드는 뭐 치약 말고도 다른 음식 성분으로서 섭취를 되기는 하는데 치약 속에 있는 그 플로라이드가 또 치아 발육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6살 전에는 불소가 들어있지 않는 그런 치약을 쓰고 어떤 애들은 조금 일찍 쓰는 불소가 있는 치약이 보면 충치 예방에 좋기는 좋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삼키지 않고 맞아. 이렇게 예. 뱉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불소 치약을 써도 되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6살 전에는 불소가 있는 것을 쓰지 않는 거를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들 칫솔을 보면 부모님이 한 번 닦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또 한 번 닦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닦을 때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 이렇게 닦아줘도 편한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뒤에서 이렇게 양치질 본인이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닦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보면 편한 거를 찾아서 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이제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여쭤보실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뒤에서 닦아준다는 건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맞아요. 이제 이 아이가 자기가 직접 닦는 것처럼 부모님이 뒤에서 그렇죠. 네, 칫솔을 잡고 이렇게 닦아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좀 관리할 때 이 닦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뭐 음식 먹는 것, 네. 뭔가 뭐 마시는 거 이런 거 습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 상식이 이제 단 거. 그러니까 네. 설탕이라 그러죠. 그 설탕 성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스크로스가 들어있는 것이 그 충치를 유발하는 그런 간접적인 이제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단 거 먹는 게 단 거를 어떻게 안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애들이 단 거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단 거를 먹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하고 자주 먹는 거를 비교를 했을 때 자주 먹는 게 더 나빠요. 아,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단 거를 애들이 찾으면 네. 식사 후 식후에 아,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식사 후에는 그 어떤 그 침이 분비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기 네. 때문에 어떤 충치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더 적고요. 네. 그런데 그 계속 단 거를 이렇게 입에 달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네.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뭐 아. 사탕 한 개를 계속 빨고 또 끝나면 또 한 개를 빨고 이러는 거 하고 사탕 그냥 2개를 꿀꺽 이제 다 한꺼번에 하는 거 하고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네. 이제 어떤 통계상으로는 그 자주 먹는 것이 충치가 생길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애들 조금 어린 애들 이제 밤에 잘 때 이렇게 우유병을 이렇게 빨고 잠을 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습관이라는 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습관으로 인해서 긴 시간이 지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런 습관이 계속 됐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그냥 물을 넣어서 주는 게 좋고요. 근데 애들이 이제 우유나 또 다른 거에 이제 그거를 먹는 습관이 되면 계속 그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요즘에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왜 애들 이렇게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네. 그 우유병에 이렇게 아니면 시피컵 같은데 주면서 아.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도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니면 애플 주스 같은 거. 네. 애들 잘 때 애플 주스 주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우유병을 이렇게 빨리 떼는 게 좋아요. 치아에 관해서는 우유병을 떼고 그냥 시피컵처럼 네. 그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애들 어떻게 보면 치아 관리에서 더 쉽게 치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치아 관리는 이 먹는 음식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 거 뭐 당연히 치아에 안 좋고 또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꼭 아이들에게 단 거를 줘야 된다 하시면 식사 후에 네, 네 식사 후에 하면 또 더 좋은 게 아까 침 이야기도 하셨는데 또 그 식사를 하고 나서 단 거 먹고 바로 또 양치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자주 먹는 것이 안 좋고 또 잘 때 우유병 네 이렇게 물리고 재우시는 거 정말 치아에 굉장히 안 좋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네. 때 쉽지 않아요. 저도 애를 세 명을 네. 키워서 아유 봐서 맞아요. 아는데 이렇게 쉽게 이런 것들을 끊기가 쉽지는 않은데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시면 오히려 다른 쪽으로라도 음. 관리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참 쉽지 않는데 맞아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니까 처음엔 쉽지 않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또 다른 것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관리를 잘 했는데 충치가 생겼다. 네. 아이들의 충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 충치가 있다 없다는 치아가 아프다 안 아프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충치라는 거는 어떤 그 질병이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그 질병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질병은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하고 증상은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충치를 발견하는 경우가 부모님께서 이렇게 보셔가지고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깜짝 놀라서 네. 이게 까만 게 보이기 시작했다. 어. 그리고 병원에 처음 데려오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환자분은 보지는 못하지만 엑스레이 상에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어떤 충치도 유아 치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충치가 있으면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나오는 영구치의 시기와 위치에 따라서 보통 치료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대를 보면 우리가 영구치는 앞니 같은 경우에는 6살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빠지고 이제 나오는 시간이 6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는 보면 뭐 10살에서 12살 이런 사이에 이를 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유아 어금니에 충치가 생겼다. 네. 그런데 아이가 6살이다. 음.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 아이가 그 충치를 가지고 있을 시기 아니면 그 유아치아를 가지고 있을 시기가 지금부터 기간이 한 4년 5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럴 너무 많이 경우에 남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아치는 영구치가 나오면 되니까 그냥 놔둬도 된다 이런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있을 경우에 그 충치가 4, 5년 동안 더 커질 거고 네. 문제는 이제 씹는 기능 그리고 또 아이가 충치 때문에 치통 때문에 아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앞니가 있는데 흔들려요, 되게. 네. 흔들리는 상황인데 보니까 이렇게 까맣게 있어요. 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앞에 이제 앞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경우 특히 위에 앞니 그리고 앞니 치아 사이에 그런 충치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기적인 거를 봐서 그냥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아예 뽑는다든지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충치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 이가 나오는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거 그 나이에 맞춰서 또 어느 이인지에 따라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치의 기능을 보면요. 네. 영구치와도 비슷하죠. 유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우선은 유치는 뭐 씹는 기능을 하겠죠. 네. 씹는 기능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발음 보조 기능을 해요. 음. 애들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애들이 위에 치아가 빠지면 발음이 새요. 예. 보기도 조금 예, 보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발음 보조 기능도 하면서 네. 그리고 보기 에스테틱 비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빠지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영구치 공간 확보 기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아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빠진 다음에 치아가 나와야지 너무 치아를 일찍 빼야 되는 상황이면 네. 영구치가 나오는 그 공간이 줄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치아를 무조건 충치가 있다고 뽑지 않습니다. 이 같은 기능들, 뭐 씹는 기능, 보조 기능, 그리고 보기 좋은 것들, 그리고 영구치 공간 확보 기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치를 보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유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여러 가지 나눠 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충치 이야기도 저희가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충치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충치 예방은 우선 아이들 치아 관리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꼭 이제 양치질 하는 거, 우리가 보통 하는 거, 네. 어른들 하는 거 그거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강제로라도 하세요. 무조건 네, 해야죠. 무조건 해야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탕 성분이 있는 음식이나 스낵들을 좀 줄이는 게 좋고요. 단 거 안 주고 안 먹는다는 애들이 뭐 치과에 오면 보통 이제 예를 들어 단 거 많이 먹는 애들 이렇게 말하면 충치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아셔야 될 거는 충치가 있을 때는 치료를 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골든 룰이고요. 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치료를 해야 되고 이거는 치료가 필요하고 하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은 치과 병원에 가셔서 그 치과 선생님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네. 네.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하고 또 스케일링, 그 클리닝까지 필요하다. 네, 이렇게 검진이 중요하고 또 집에서의 관리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유아 치아 상식 그리고 관리법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